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두 번째 강의 남가라가 금강가야일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서기에 나오는 남가라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금강가야라는 주장이 왜 잘못된 주장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삼국사기에 들어가셔서 삼국사기에서 금관가야를 치시면 금관가야에 대한 기록들이 나옵니다. 금관가야는요. 삼국사기 신라본기 법흥왕 19년조에 이 기년으로는 532년입니다. 법흥왕 19년인 539년에 금강국의 왕 김구해가 왕비 및 새아들, 맏아들, 노종, 둘째 아들, 무덕, 막내 아들 무력과 함께 나라의 창고에 있던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항복했다. 왕은 예로서 대우하고 상등 관직을 주었고 본국을 시급으로 삼게 하였다. 아들 무력은 벼슬이 각강까지 이르렀다. 금관가야가 스스로 투항을 해서 항복을 한 겁니다. 법흥왕 19년에 연대가 기년이 532년이죠. 여러분 그 김유신 장군 아시죠? 김유신 장군이 금관가야를 건국한 금관가야의 시조가 김수로 왕이잖아요. 김수로 왕의 12세 손이 김유신 장군입니다. 뭐 어쨌든 그 금관가야가 일본서기에 나오는 남가라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주장이 맞다면 일본서기의 남가라가 삼국사기의 금관가야라면 멸망연대가 532년으로 같으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되게 심플한 거예요. 삼국사기의 금관가야가 일본서기의 남가라라면 멸망연대가 532년으로 같으면 되는데요. 과연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532년 법흥왕 19년인 532년. 그런데 일본서기에 나오는 남가라의 멸망연대는 지난 시간에 1강에서 했다시피요. 1강을 안 들으신 분들은 1강부터 듣고 오셔야 이해가 될 겁니다. 신공 49년이 249년인데요. 여기에다가 120년을 더해서 369년으로 만들면 369년이 근초고왕 24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근초고왕 24년 때 근초고왕이 남부지역을 경략하면서 가야지역을 비롯한 남부지역을 경략하면서 있었던 일을 일본서기 편찬차들이 훔쳐다가 거짓으로 자기들 이야기인 것처럼 쓴 것이 신공 49년의 이야기다라고 주장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그 369년에 근초고왕이 금관가야, 남가라라고 하는 그 금관가야를 멸망시킨 거예요. 그렇다면 369년에 멸망됐었어야 되는 거죠. 금관가야가. 그렇지만 그렇지 않죠. 삼국사기에는 532년에 금관가야가 스스로 투항했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벌써 여기서부터 어긋나고 있죠. 26대 천왕 중에 개체라고 있습니다. 개체는 이제 게이타이라고 일본어로 말하는데요. 뭐 일본서기의 뒷부분으로 가면 120년을 뭐 더하거나 빼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기년의 대부분을 인정을 하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527년은 그냥 527년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요때의 내용을 보면 계책이 21년인 기년 527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강모야신이라는 신하 이름인데요. 근강모야신이라는 사람이 6만을 이끌고 임나에 가서 신라에 의해 멸망당한 남가라와 타키탄을 다시 일으켜 세워 임나에 합치하고자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잠깐만요. 이제 임나는 여러분 이제 미마나라고 읽으셔야 되는데요. 일본 서기에 나오는 임나는 임나라고 읽으면 안 되고 미마나라고 읽어야 됩니다. 이 미마나는 왜 미마나라고 읽어야 되는지는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요. 여기서는 이
미만화의 정의가 금관가야라고 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가야가 여러 나라가 있었잖아요. 금관가야를 포함해 육가야라고 하는데, 그거 말고도 가야 계통의 소국들이 많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야의 여러 나라들을 대표적으로 총칭하는 단어로서 임나라는 용어를 썼다. 또 이렇게도 주장을 하고 있어요. 현재 학계가. 그래서 그 금관가야를 임나라고도 하고, 금관가야를 포함한 여러 가야 나라들을 다 합쳐서 전체적으로 총칭하는 개념의 단어로서 임나라고도 썼다.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중복된 여러 가지 의미로 임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일본서기에 나오는 임나는 미마나라고 읽어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미마나에 가서 신라에 의해 멸망당한 남가라 타키탄을 다시 일으켜 세워 미마나에 이제 합치고자 했다 이런 얘기인데, 이 남가라가 금강가야라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이게 527년이에요. 그러면 527년에 망했든지 아니면 527년 그 직전에 망했든지 전전연도에 망했든지 527년과 가까운 어떤 연도에 망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 6만을 이끌고 뭐 군사를 출병을 하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이야기가 그 뒤에 개체 23년에도 이어집니다. 개체 23년에도 남가라와 타키탄을 재건하도록 권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21년에 남가라하고 타키탄을 다시 그 정벌에서 복속시키려고 했는데 실패하고 이제 2년 뒤에 또 시도를 했단 얘기죠. 그러니까 527년과 529년의 기사가 이제 이어지는 기사인데, 이거에 의하면 527년에 그 직전 또는 그 전전연도쯤에 이제 남가라, 이른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금강가야가 멸망된 것이 아닐까 이런 걸 추측하게끔 하는 거죠. 도대체 그러면 그 근초고왕 24년인 369년에 멸망한 것도 아니고요. 당연히 532년이 아니잖아요. 또 개체 21년에 나오는 527년에도 또 멸망한 게 아니고요. 또 언제 멸망했는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일본 서기상으로는 532년이라는 연도가 안 나와요. 그 다음에 29대 흠명왕이라고 있습니다. 일본 말로는 긴메이라고 하는데요. 이 흠명 2년에 또 이게 기년으로는 541년인데요.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 남가라는 작고 협소하여 갑자기 준비하지 못하고 의탁할 곳을 몰랐기 때문에 망했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 작고 협소하다라는 거에 차리 협소라는 한자 뭐 형용사가 나오는데요. 이 찰이라는 거는 요거는 앞에 있는 거는 이거는 도금으로 최소할 때 최자예요. 근데 이제 뒤에 이 이자가 붙으면 발음이 최가 아니라 찰로 바뀌는데, 찰이라고 하면 아주 매우 작다라는 강조를 하는, 작은 걸 강조하는 의미에서 이제 찰이라고 하거든요. 찰이 협소하여. 자, 그러면 남가라가 찰이 협소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금관가야는요, 가야 나라들 중에서 제일 그 영토가 크고 국력이 강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금관가야를 설명하는 형용사로서 차리협소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말입니다. 맞지 않는 거죠. 근데 어쨌든 이것도 지금 541년이잖아요. 그러면 541년에 망했든지 541년 그 이전 전년도나 전전년도에 망했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로서도 또한 532년이 안 나오는 거고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런 연대 불일치로 나타나는 제가 이제 연대 불일치의 모순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이런 얘기가 일본 서기에는 그러니까 삼국 사기하고 연대가 맞지 않는 게 너무 많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좀 아이러니한 게요. 일본 서기가 연대가 맞지 않는 사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사건 등에 대해서 그 연대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삼국 사기 연대를 기준으로 잡아서 또 연대를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정하고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렇다면 삼국사기에는 금강가야의 멸망연대가 532년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532년이라는 연대가 안 나옵니다. 멸망연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기를 신공기에 이제 49년이 120년 더해서 369년에 그 근초고왕이 금강가야를 멸망시킨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야 지역에서 그맘때에 백제 유물이나 유적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전혀 그 고고학적 근거하고도 맞지 않죠. 그렇고 또 개체 21년 아까 말씀드린 527년과 개체 23년 529년 이 527년을 기준으로 그 전년도인 526년이나 전전년도인 525년이나 그때쯤 금강가야 남가라라고 얘기하는 금강가야가 멸망했나? 그것도 뭐 532년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것도.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흔명기에 나오는 흔명 2년에 541년 요 연도를 가지고 와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532년과 연관시켜서 이 얘기를 하는데요. 금강가야가 남가라라는 그 설명을 하면서 흔명 2년에 541년의 기사를 가지고 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앞에 나온 신공기와 개체 21년, 23년의 요 내용들은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흔명 2년에 541년의 이야기는 믿을 수가 있는 게 이 사람들 주장입니다. 이분들의 주장은 532년이잖아요. 근데 이제 541년에 남가라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541년이 아니더라도 그 전에 언젠가쯤에 망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전 언젠가는 532년일 것이다. 541년과 532년이 제일 가까운 연대잖아요. 연도적으로. 그러니까 541년에 망한 것이 아니고 541년 그 전에 어느 해에 망했는데 그 전에 망한 어느 해가 아마도 532년에 망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흔명 김매희 2년에 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이게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는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어떠한 학문적 근거가 없어요. 그냥 541년과 가까운 어떤 연도가 532년이기 때문에 흔명기 2년에 나온 남가라가 버풍왕 19년에 나온 532년에 멸망한 금강가야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541년과 532년이 제일 가깝기 때문에 541년 그전 어느 해인가에 망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나온 일본의 신공기 개체기는 532년하고는 영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541년과 가까운 532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541년에 나오는 남가라가 금강가야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이게 저는 좀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무슨 학문적인 기준과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합리적이고 개연성이 있고 논리적인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 일본 서기에서는 일본 미마나 임나라고 읽지 마시고 미마나라고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미마나가 존립했다 멸망했다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게 개체 23년 존립했던 게 흔명 2년 541년부터 44년까지는 멸망됐다가 545년에는 또 나타납니다. 미마나가 545, 548, 551 또 나타났다가 또 멸망했다가 그리고 600년부터는 또 계속 나타나요. 아시다시피 말씀드렸다시피 금강가야는 532년에 멸망했고요. 그 이후에 나중에 고령 대가야가 562년에 멸망하고요. 그 이후에는 가야에 대한 기사가 삼국사기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 서기에는 미마나의 존립과 멸망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개체 23년부터 선하 2년까지 9년 동안 미만화가 존립해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나타나요. 흠명 2년부터 흠명 5년까지 4년 동안 멸망돼 있다가, 그러니까 9년 동안 존립해 있다가 4년 동안 멸망돼 있다가 그 다음에 흠명 6년부터 흠명 13년까지 8년 동안 또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 또 562년부터 575년까지 13년 동안은 멸망돼 있다가 그 다음에 다시 575년부터 583년까지 8년 동안 또 존립해 있다. 그 다음에 또 멸망돼 있다. 이렇게 멸망과 존립을 반복해서 일본서기엔 나타납니다. 이런 미만화가 삼국사기에 나오는 고대국가 가야하고 같은 나라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를 같다고 보는 그런 생각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금강가야가 남가라라고 주장하는 이 지금 현재 학계의 주장 때문에 일본 교과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제가 일본 교과서를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자유사라는 교과서인데 자유사 교과서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모든 초중고 교과서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게 이제 이런 지도를 갖다 놓고요. 이렇게 바깥에 선이 있죠. 그리고 분홍색 있고 맨 바깥의 선에서부터 안쪽 선으로 이렇게 임나가 일본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줄어들다가 마침내 멸망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부분을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신라는 임나의 영역을 백제와 다투었고 562년에는 임나를 병합했다. 562년이 고령대가야입니다. 고령대가야가 멸망한 연도예요. 이리하여 임나는 멸망했고 일본은 이후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영향력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고대 일본이 고대 한반도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고령 대가야가 임나인데 그것이 멸망함에 따라서 그 영향력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대 일본이 고대 그 한반도 남부에 있었던 나라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만큼 강력한 고대 국가였다라는 데에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어요. 이거 지금 현재 남한 학계가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일본 교과서 이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현재 학계는 자기들이 임나일본 부서를 극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인지 정말 답답한 일이죠. 이런 연대의 불일치 모순은 일본서기 전체에 걸쳐서 다 나타납니다. 즉 광개토 이제 말씀드리려는 거는요. 광개토 태양릉 비문의 임나가라가 나타나는데요. 이 임나가라가 고대국가 가야가 아닙니다. 또한 일본서기에 나오는 미만화도 아닙니다. 일본서기에 나오는 미만화가 고대국가 가야도 아니고 또 일본서기에 나오는 미만화가 광개토 태양릉 비문에 나오는 임나가라도 아닙니다. 서로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 주장들이 얼마나 그 광개토 태양릉 비문의 임나가라가 고대국가 가야고 그것이 바로 일본서기의 미만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현재의 정설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근거를 가지고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은요, 그 윤내영 교수님이라고 지난달 6월 29일에 타계를 하셨는데요. 단국대 사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고조선은 단군 조선이고요. 고조선 즉 단군 조선의 영토는 여기 만주와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갈석산이고 나나가 있는데요. 갈석산과 나나에 대해서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어쨌든 단군 조선의 영토는 만주 이렇게 한반도 이 전체에 걸쳐서 단군 조선의 영토가 있었다라고 견해를 밝히시고 수많은 그 논문과 학술 저서를 통해서 이것을 입증을 하셨던 그런 이른바 민족사학계의 가장 큰 어른이시고 스승이신 분이십니다. 이 윤내영 교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저서에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의 위치는 일본 열도에서 찾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견해를 밝히셨습니다. 또 이분 윤내영 교수님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이 분야를 연구하시는 김석형과 조이승이라는 학자분이 계신데 이분들도 역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의 위치는 일본 열도에서 찾는 게 맞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입니다. 앞으로 저는 강의에서 왜 일본 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열도에서 찾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계속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 3강에서는 왜 남한의 학계가 이러한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배경에는 어떤 이론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인류 유전학으로 설명이 되는 한일 고대 계통 관계가 현재 학계에서 부정당하고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어주신 모든 선생님들,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3강에서 만나 뵙겠습니다.